지금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강의는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강좌 시간을 1시간 반도 모자랄 것 같아서 어쨌든 뒤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저도 부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메디컬은 일반적인 입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반영 비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고요. 제 면피용입니다. 하나. 모든 자료는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책자는 지난주에 제가 보냈는데 이걸 일일이 정리하다 보니 갑자기 올해 바뀐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의대 모집 정원 정가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서 원래 있는 제 틀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 약간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보시다가 조금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 안 된 대학 많습니다.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변표를 발표하는 대학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작년에도 12월 20 며칠 날 최종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지금 한양대 홈페이지 가보면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9일 날 변표 만들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모집 요강이 나와서 밑에 수능 성적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집 인원도 물론 이제 뭐 2월 때문에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2월이 없어도 한 명씩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화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메디컬에 현재 있는 대학과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이건 정시가 아니라 전체 모집 인원이고요. 최대 화두가 되는 게 저 의대죠. 의대가 올해는 4,487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 적게 뽑았어요. 2명은 적게 뽑았고 4,978명이 전체 정원인데 내년에 과연 이대로 뽑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치대는 올해 부산대 뽑지 않습니다. 부산대가 치전원에서 학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올해 40명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다시 뽑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지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의대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이걸 제가 과탐응시자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100분위 환산해 보시면 원래는 한 3% 약대까지 다 합쳐서 수능 치는 학생의 약 3% 정도가 가는 인원이었는데 8,500명이 되게 되면 한 4%, 1% 정도 학생은 더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원 외 전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못합니다. 정원 외 전형은 왜 하기가 어렵냐면 메디컬의 점수 결과 공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아는 척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엄청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제외지만 지역입니다. 지역의 정시에 만약에 저소득 전형이 살아있다. 그거는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대나 단순히 지역인재하고 다릅니다. 정원 외에 지역인재가 정시에 살아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변화가 따라온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디컬 정시는 점수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등수로 갑니다. 내가 전국에서 몇 등 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국에 39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서울대 가는 겁니다. 근데 최대 문제는 뭐겠어요? 39등 안에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취미 삼아 공부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저도 이 석차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전국에 몇 등 했는지만 알면 좀 편하게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얘가 몇 등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장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프로그램 팀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팀장 하는 게 이제 주로 수시 때나 정시 때나 이렇게 배치 참고표를 짜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좀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역 인재가 생기기 전에는 저는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 지역 데이터로 라인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여기 보이죠? 부산에서 60등을 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60등. 누가 뭐라 해도 60등이죠. 그럼 부산에서 서울대 가는 애는 어떻게 생겼느냐? 1등 갑니다. 근데 1등 해도 어떨 때는 못 갑니다. 점수가 안 돼가지고. 네, 1등 하는 점수, 1등에서 2등 하는 점수가 나와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 인재가 생기게 됩니다. 지역 인재를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지역만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는 60등이 보통 고신대를 가는 점수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고신대에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413점으로 올라갑니다. 작년에 단순 표점 기준이에요. 보시면 60등에서 등수가 몇 등이 됐냐면 35등 선으로 올라갔어요. 결국 뭐냐? 작년에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순 표점은 413점입니다. 413점. 근데 그 등수가 원래는 부산 지역에서는 60등이었는데 이게 35로 올라간 거예요. 대신에 지역 인재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고신대 점 차이가. 단순 표점과 한산점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몇 등까지 내려오느냐면 100등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 인재로 쓰는 학생은 예전 같으면 지원할 수 없는 100등짜리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일반 전형, 즉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게 글자로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6점, 7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차이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부산대를 보시면 부산대 의예과는 일반과 지역 인재가 거의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최상위권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지없이 부산대 지역 인재를 쓴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 부산대 지역 인재 생기기 전에 동아대는 조금 오래전부터 지역 인재가 있었어요. 그때 점수가 2점 차이가 났었거든요. 계속 2점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동아대 외에 나머지 대학들도 다 지역 인재를 만드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 때도 워낙 많은 인원이 뽑기 때문에 점수도 편차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났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올해는 더 많이 뽑는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났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지역 인재가. 그래서 일반 전형은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일반 전형은 인원수가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역에서도 일반 전형 인원수를 늘려주고 있긴 하지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뽑는 학교도 많고 지역에 학생이 없어요. 사실 이 점수대가 없는데 학생은 뽑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신문에 최근에 이런 한 7, 8월 달, 9월 달 이때 이런 게 나더라고요. 지역 인재가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점수가 더 높다. 근데 제가 아까 조사를 해본 것처럼 절대로 그런 리가 없거든요. 우리 지역은 단 하나도 그렇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전남대가 이변 중에 이변이었어요. 진짜 전남대가 지역 인재가 일반보다도 점수가 더 높아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정시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풀은 어디냐? 서울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재수생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남대는 왜 일반 전형이 낮아졌느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상고가 그 배치 점수를 전략적으로 일반 전형을 안 쓰고 지역 인재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생각보다 전남대를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되는 애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충남대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 다 찾아봤지만 충남대도 지역 인재가 높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뭐냐? 그냥 100분이 평균으로 낸 겁니다. 100분이. 실제로 대학은 절대로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학별 환산점으로 갑니다. 환산점. 이 점수가 얼마만큼 변화무쌍한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따라가 보니까 실제 100분위를 보시면
의외로 지역 인재가 탐구 점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탐구 100분위가 좀 높더라고요. 높아서 전체 평균적인 100분위는 지역 인재가 약간 높을 수는 있지만 빠진 게 뭐겠어요? 영어 등급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영어 등뿐만 아니라 수학이 일반 전형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환산점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 전형이 높습니다. 절대로 낮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신문에서는 그냥 어떤 학원에서 분석해서 단순 100분위로 이러고 탑핑만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럴 같이 보이잖아요. 정말 예외로 전남대만 그렇고 다른 대학들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부산 보여드렸잖아요. 적게 2점, 많이 난 데는 6점에 7점씩 나는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가 실제 전체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메디컬은 특히 의대는 점수로 갑니다. 대학별 환산점으로 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학별 환산점을 반드시 산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를 지원하는데 내가 지금 원점수 몇 점이다, 표준 점수 몇 점이다, 상당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없고 다 대학별 환산점을 당연히 산출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대학별 환산점을 뭐 내가 일일이 전국에 39개가 되는 의대를 다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죠. 물론 학교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환산점 뽑아줍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는 우리 지역만 하거든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다 환산점 냅니다. 대학별 환산점 내어서 뭐 학생 클릭하면 한 명씩 이렇게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환산점이 다 제공이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서울도 서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환산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환산점 굳이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해주는 데는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썼던 프로그램인데 제일 중요한 건 환산점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환산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석차입니다. 등수. 여기 보시면 부산 시내에서 얘가 대학별로 16등, 27등, 22등, 24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점수지만 대학별로 환산하면 무조건 등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장 유리한 대학은 당연히 16등 나오는 대학입니다. 16등. 그러니까 뭐 반영 비율 20%, 30%, 40% 이런 거 다 고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전국의 39개 대학에 등수를 쫙 내어서 등수만 보시면 됩니다. 등수. 등수가 가장 잘 나오는 대학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수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네, 이 등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대학으로 할 수 있고, 뭐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데이터가 2만 개 있거든요. 2만 개. 그러니까 2만 개 정도 돌려보면 충분히 되긴 돼요. 물론 이제 뭐 자연계만 반 잘라서 하면 10,000개 정도 되겠지만 10,000개라도 등수가 다 나옵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한테 가셔도 이런 등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등수의 기준은 전국에서 몇 등인지는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평가원이 계산해서 발표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대부분의 입시사들이 어떤 걸 하느냐? 추정하죠. 추정. 추정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추정해서. 근데 그 추정을 누가 더 정확하게 하느냐?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또 아무리 등수를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쏠림 현상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꼭 그대로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입시는 진짜 어렵어요. 그래서 등수 찾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등수는 지역별 교육청에서 등수 내주는 데도 있습니다. 부산 내주고요. 서울도 줍니다. 대학별로. 등수 찾는 게 좋고 입시사도 마찬가지겠죠. 입시사마다 등수를 알려주는 좋은 입시사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의대는 뭐 이런 의대인데요. 전체가 이만큼 있습니다. 전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룹핑, 앞에 선생님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입시는 그룹핑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의대도 그룹핑 해야 됩니다. 메이저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메이저 쓸 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며 서울주요대학과 수도권 의대를 쓰는 학생이 그룹핑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조금 더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삼용이라고 하는 삼용이랑 그 다음에 연대와 한림대 씁니다. 연대미래, 연대미래와 한림대를 씁니다. 이 기준이
수도권 위주로 잡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의대를 지원하는 큰 풀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다음 분류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좀 잘랐어요. 너무 많아서. 경부전을 따로 합니다. 경부전. 경부전. 의대를 경부전을 따로 위에 있는 삼정리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고 나머지 지역 거점 국립대를 하고요. 그 다음엔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의대의 특징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어쨌든 수시에도 지금은 334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시에 엄청 많이 뽑았죠. 정시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2월 인원입니다. 작년에는 2월 인원이 34명밖에 안 됐습니다. 34명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가 좀 쉬웠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대학은 2월 인원은 작년보다 더 적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변수는 어디 있느냐? 지방의 지역 인재입니다. 지방 대학들은 정말로 2월 인재가 더 영어가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질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10명 뽑다가 20명을 뽑았기 때문에 내신이 원래는 1.3등급이 붙었는데 지금 1.5등급이 붙는다는 거예요. 1.3과 1.5짜리의 수능 최저 맞추는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등급 대 애들이 붙긴 붙었지만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아마 늘지만 수도권 주요 의대들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줄어요. 물론 뭐 2월도 별로 없지만 2월도 없지만 별로 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인재는 늘었습니다. 당연히 내년 되면 더 많이 늘 거예요 아마. 17개도 거의 안 하는 대학이 이제 별로 없어요. 사실 다하군에 있는 대학 빼고 나면 정시에서 거의 다 지역 인재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요. 올해도 강원, 경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충남대, 조선대가 가에서 나로 가고요. 인하대는 다에서 가로 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그나마 가나 의대 쓰고 다 인하대 썼거든요. 이제 쓸 데가 없어요. 인하대가 도망가 버리면 의대 쓴 애들은 다에 쓸 데가 없어. 지방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조금씩 변화는 이렇게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올해 또 하나 가장 큰 이슈는 확통 사탐 가능한 대학이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전부 다 확통 사탐을 열었습니다. 의대도 사탐치고도 이제 의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탐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는 탐구 과목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탐구를 둘 다 잘 치기는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탐구 정말 잘 치는 학생들한테는 조선대가 엄청 유리하죠.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한 5년 전부터 만들었지만 세상에 없는 자료라고 저는 자부했습니다. 이제 만들겠죠. 누군가 또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면 올해 게 아니에요. 작년 겁니다. 제일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퍼센트입니다. 등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수가 나와 있습니다. 등수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 등수 때 애들이 작년에 받았던 100분의 합입니다. 100분 299란 얘기는 뭐냐면 거의 만점에 가깝죠. 그죠? 1% 나가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만점 학생이었어요. 만점에 가깝고 표점 합이 약 432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에서 432점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이 합격했다는 뜻은 뭐냐면 70% 제가 써놨죠. 상위 70% 원래 그 작년까지는 저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 남기지 않고 대기업 상담교사나 뭐 이렇게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컷으로 잡았습니다. 컷.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펑크가 난 대학이라든지 막 폭발한 이런 대학을 컷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재미는 있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올해는 EBS 강의가 잡혀가지고 제가 컷으로 만들었다가는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컷이라는 게 대학들이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서 잡는 컷이기 때문에 확실히 컷이 아닐 수도 있는데 컷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편의상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컷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는 왜 어디가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부터 봐드리면요. 서울대가 나에 작년에 29명 뽑았죠. 그 옆에 누적은 군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누적에서 쭉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전부 가군에서 몇 명 뽑느냐는 거예요. 의대가. 그걸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원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하고요. 그 옆에 충원입니다. 당연히 서울대는 충원 인원이 한 명도 없죠. 빵명입니다. 메이저를 설명할 건데 메이저가 가톨릭 연대 성대 울산대까지잖아요. 가톨릭 연대 성대 울산대입니다. 근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8, 7, 6 뭐 가톨릭대 연대는 단순 표점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환산점 기준으로 보면 미세하게 70% 자기 대학들이 발표한 점수에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실제. 근데 컷은 다르다는 거예요. 70% 대학들이 발표한 걸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발 누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울산대까지가 가군에서 104명 있는 겁니다. 104명. 그 다음에 충원이 가톨릭대 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서울대 쓴 애들이 가군에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어디란 얘기예요? 가톨릭대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가톨릭대를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어떤 해는 연대고 어떤 해는 가톨릭대고 어떤 때는 성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울산대는 잘 안 됩니다. 울산대는 아마 수도권에서 볼 때 그죠?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울산대까지 작년에 충원 인원이 몇 명이냐? 34명이었어요. 34명. 그죠? 34명입니다. 근데 서울대가 몇 명 뽑았느냐? 39명 뽑았다는 거죠. 그럼 서울대 39명 합격자 중에 그죠? 메이저 말고 다른 데 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메이저 말고 딴 데 쓴 애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메이저를 쓰지만 그죠? 메이저까지 34명이니까 5명이 비잖아요. 이 5명은 딴 데서 오는 겁니다. 딴 데서. 가군에 다른 데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저대 울산대까지 붙은 애가 충원이 될 때 서울대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 충원되는 학생은 다 서울대로 가는 거고 그 밑에 그죠? 고대 한 명 가잖아요. 고대가 잘 보세요. 고대 의대를 등록 안 했다는 얘기는 어디 같은 얘기예요? 서울대대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대. 그래서 37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교과도 둘. 그래서 37명까지는 서울대 갔어요. 문제는 2명이죠. 2명. 2명이 남아요. 그죠? 서울대 합격한 나머지 2명이 어디 있을까? 모른다는 거죠. 한양대에 있을 수도 있고 가천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 가천대 안 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애가 부산대에 합격하고 한양대에 합격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부산대를 갑니다. 거의 대부분. 좀 이게 등가성이 있는 게 뭐냐면 고대부터 등가성이 있어요. 고대를 붙으면 부산대 말고 고대를 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권의 어떤 의대들은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서울에서 보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겠지만 점수도 높죠. 하지만 부산에 있는 학생 또는 대구의 경북대 의대를 붙은 학생이면 경북대를 가지 웬만한 그냥 뭐 메이저 아닌 다음에는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요거는 요렇게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가. 그리고 제 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틀은 뭐냐면 이제 그 메이저 의대들이 올해 뽑는 인원이고요. 그 다음이 작년에 최초가 있습니다. 최초가 있고 최종이 있죠. 다 변화 없지만 작년에 연대가 3명이 늘었잖아요. 2월 됐다는 겁니다. 수시에 3명 못 뽑았어요. 3명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안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3명 넘겼고요. 나머지는 2월이 없었습니다. 메이저에서는 연대만 유일하게 작년에 3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경쟁률을 제가 붙여놨고요. 그 다음엔 충원이에요. 충원이 몇 명씩 일어났느냐. 충원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이 추정 환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과고는 전혀 다르죠. 이 환산점은 매년 다르게 나옵니다. 매년 수능이 난이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다르게 나오고요. 옆에 있는 게 추정 누백입니다. 누백. 이게 70% 대학이 발표한 환산점 기준으로 누백 점수를 맞춰본 겁니다. 맞춰본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느냐? 세상에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가원 말고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뭐 제가 무슨 대단한 통계학자라서 이런 걸 낼 수 있냐? 못 냅니다. 못 내는데 저도 다른 추정 누백을 참고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저한테 공짜로 주는 것만 확인하고 그게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저한테 뭐 제가 돈 내고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돈 내고 하는 거 하지 않고 제가 공짜로 볼 수 있는 약자로 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GS 누백을 씁니다. GS 누백을 저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면접해야 됩니다. 면접. 전부 다. 메이저는 어쨌든 메이저 대를 가려면 면접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면접을 해야 한다. 특이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점수도 부여돼요. 그럼 작년에는 서울서 애들이 가톨릭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귀찮으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가톨릭대를 많이 안 쓸 수도 있죠. 대박은 뭐예요? 올해 성대죠. 성대. 뭐 불보듯 뻔합니다. 성대가 10명 작년에 뽑았는데 올해 50명 뽑잖아요. 50명. 이 비교 불가능해요. 비교 불가능. 그 웬만하면 서울대 쓴 애들이 어디 쓰겠어요? 안전하게 성대. 안전하게 진짜 성대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제 표는 엑셀이잖아요. 그죠? 책자에는 엑셀이잖아요. 요 옆에 엑셀을 붙여서 정리합니다. 근데 하나면은 못 보여드려서 그 다음에 쭉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이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예요. 활용 점수. 근데 뭐 이거 일일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 뭐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잘 몰라도 프로그램들이 요즘 다 계산해 줍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잘 몰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진짜 선생님도 몰라요. 아까 이전 선생님도 최고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를 말 안 하시거든요. 어떤 웬만한 입시하는 사람들이 뭐 총론 설명하면서 최고 표준 점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변표는 얘기하죠. 100분의 표준 점수 변표는 얘기하지만 최고 표준 점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몇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의대에는 최고 표준 점수를 쓰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보시면 되고 노란 색깔로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책자에는 그죠? 그래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작년과 좀 달라진 겁니다. 좀 달라진 거. 반영 비율이 약간씩 바뀌는 거 있고 올해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 특히 뭐 성대 연대가 확통 가능하고 사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확통 가능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미적분이 훨씬 표준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인데 과탐이 사탐보다는 훨씬 잘 나요. 물론 올해 이제 아까 그 생윤이 매우 특이해서 그렇지 과탐이 늘 표준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뭐 메이저대는 뭐 한 개 틀리느냐 두 개 틀리느냐로 가는데 문과 학생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문과에 올 만점을 받는다 해도 여기 쓰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거기다 과탐에 가산점까지 좀 줘버리면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돼요. 이거 여기 이 메이저는 어쨌든 문과는 별로 상이 없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활용 점수예요. 이 활용 점수에 따라 학생은 등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유불리가. 내가 받은 점수가 표준 점수와 뒤에 변자 써놓은 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생과 그죠? 최고 표준 변수를 유리한 학생과 그다음에 단순 표준 점수 서울대가 단순 표준이잖아요. 이렇게 날립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단순 표준 점수 유리한 학생이 뭐겠어요? 과탐 잘 잡은 학생이죠. 과탐에 올해 뭡니까? 화투 뭐 이런 투 두 개 친 학생. 올해 내가 보면 만점은 서울대 못 갑니다. 만점 받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만점 받고 과학 재수 좋게 잡으면 만점 받고 못 가요 서울대. 근데 재수 좋게 한두 개 틀려도 과탐 잘 잡은 학생은 갈 수 있어요. 과탐 잘 잡은 학생은 그만큼 표점의 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울산대 최고 표준 점수는 뭐냐면 선택 잘못한 학생을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점이 70점인데 내가 70점 받으면 100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표점이 74점짜리 받으면 74점에 74점 받아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표준 점수는 그 영역의 최고 표준 점수에서 자기 점수로 나누기를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탐구에서 재수없게 내가 물리 1, 화학 1 뭐 이런 거 치는 학생이에요. 이런 거 치는 학생은 표점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표점으로 환산하면 똑같습니다. 화투 선택한 학생이나 점수는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표도 마찬가지겠죠. 변표도 탐구를 이거는 이제 뭐 탐구의 유불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죠? 같이 주는 겁니다. 그걸 좀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울산대. 근데 울산대면 그런 게 아니고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정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분의 자기 점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올해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건데
작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점과 백분위 유불리가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나 수학에서 만점 받은 학생은 무조건 표점 반영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 몇 개 틀려가지고 국어에서 저 점수에 142점 받은 표점이 142점인 학생이 있어요. 그럼 만점하고 8점 차이 나잖아요. 표점이. 근데 백분위는 어때요? 똑같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국어에서 142점 받은 학생은 무조건 어디를 써야 돼요? 백분위 대학을 써야 됩니다. 아까 수도권 주요 대학은 다 표점 반영하지 백분위 반영 안 한다 그랬죠? 의대는 안 그렇습니다. 의대는 지방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요. 이런 국어나 이렇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만점 받은 학생은 무조건 표점 대학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딱 만점이 아니고 점 차이가 143점 받은 학생이죠. 그죠? 143점은 만점하고 5점 차이에요. 무려 5점. 5점이면 뭐 의대를 지원하는 데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100분위 지원하면 만점 받은 학생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100이에요. 100. 100분위 100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갈립니다. 표점 유리한 학생과 100분위 유리한 학생은 명확하게 갈리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최고 표준 점수를 쓰는 게 유리한 학생도 또 다르다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작년 같으면 똑같이 100분위가 98이고 표점이 137, 137 받았어요. 국어수학에서. 똑같이 받지만 다르다니까요. 만점이 150이면 150분에 137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8이면 148분에 137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버리셔야 될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더해가지고 원점수가 290점이다. 또는 뭐 표준점수 추정해가지고 뭐 420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쓸데가 없어요. 이게. 물론 쓸데 있어요. 왜? 대학 중에는 서울대처럼 단순 표준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순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표점 더하기에서 잘 나오는 학생이 가장 유리한 거죠. 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학생마다 유불리는 명확해요. 근데 뭐 어중간하게 그죠? 146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주르륵 받는 학생은 큰 유불리가 안 생길 수 있지만 학생에 따라 뭐 특정 과목을 잘 치고 좀 못 치고 이런 학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유불리가 굉장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변표라는 겁니다. 변표 복잡합니다. 계산 못합니다. 표준 점수가 딱 나오면 그걸 변표합니다. 즉 과탐 변표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100분이 100이라고 과학에 찍힌 학생은 전부 71.75점을 준 겁니다. 71.75점. 그 다음 99는 전부 71점을 줍니다. 이건 계산해서 딱 주는 값이에요. 이게 계산 방식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는 통합변포도 쓴다 했잖아요. 문과 연대처럼 경희대 오래 한다고 그러는데 문과 이과를 뭐 통합해가지고 다 나누기 하면 돼요. 전부 다. 전부 100분위 값을 싹 나누기 하면 69.35가 나옵니다. 이 값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점수를 다 똑같이 줘버리는 겁니다. 변표. 그래서 탐구 잘 치는 학생이 꼭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만 해도 과탐 잘 선택하고 뭐 해야 돼요? 화투와 물투 하게 되면 154점이에요. 요 두 과목만 하면 154점이었는데 재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 68점짜리랑 67점짜리 이렇게 굉장히 낮은 거 6767 만점이 그죠? 만점 제일 작게 잡으면 137점밖에 안 돼요. 이게 재수 없으면. 그러면 뭐냐면 탐구 두 개의 표준 점수 차이면 몇 점 나냐면 17점이 나요. 17점이 작년에. 올해도 15점 정도 날 거예요. 제일 표점 좋은 거 두 개 나오는 학생과 제일 못 친 거 두 개 합치 보면 그 차이만 표준 점수가 15점 납니다. 15점.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과목을 치고 싶어 친 게 아니고 그냥 점수가 못 나올 줄 알고 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다 맞췄는데 다른 친구는 다 과목만 잘 선택했다 해서 다 잘 맞춘 학생은 무려 나보다 표점이 15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표점 15점은 의대에 있는 애들은 극복이 불가능한 점수예요. 극복이 불가능한 점수. 그 단순 표점. 그건 전 진짜 신기해요. 서울대 의대가 이렇게 단순 표점으로 바꾼 지가 몇 년 됐거든요. 한 3년 차인가 그래요. 나는 첫 해부터 신문이 날 줄 알았어요. 이게. 수능이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나는 어떤 학생이 소송이라도 걸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게 나온 게 뭡니까? 뭐 68점짜리, 69점짜리잖아요. 그죠?
68점짜리나 69점짜리 받아 뭐 지하고원이라든지 이런 거 친 학생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변표가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같은 점수 다 100분위가 99,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표점을 하면 17점이 차지하지만 변표는 몇 점밖에 안 되느냐? 1.5점밖에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표준 점수가 68점 나와도 100분위는 99였거든요. 100분위 99. 그럼 100분위 99는 71점을 줘요. 같은 변표로. 71점. 만점 받은 학생은 71.75를 줬다니까요. 중간에. 중간 걸 보시면 사실은 100점짜리와 99점짜리는 0.75점밖에 차이가 안 났다니까요. 근데 단순 표점으로 보면 80점짜리도 있고 한 과목만 따져도 68점짜리가 있다니까요. 12점. 그래서 변표가 단순 표점을 완전히 이걸 없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탐 변표가 이렇게 있을 때 대학들이 산술적인 통계가 제일 왼쪽에 있는 과탐 기본입니다. 과탐 기본. 과탐 기본대로 대부분 대학은 이 변표를 줍니다. 주는데 문제는 뭐냐? 인하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하대는 71.75를 주는 게 아니라 72.29를 줍니다. 72.29.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보정, 불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탐 기본보다 100분이 100과 99점의 점수 차이를 대부분 대학은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는데 그 차이가 큰 대학이 있어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 보면 100과 99가 기본보다 점수 편차가 크게 나는 거예요.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죠. 상당히 줄어드는 데가 있고 늘어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게 준 거예요. 과탐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대는 작년에 과탐 잘 친 학생은 아예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100분이 100이나 100분이 99나 점수를 똑같이 줘버린 거예요. 71.75로. 표준 점수로 10 몇 점, 15점이 차이 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걸 전부 같은 점수를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 너무나 유불리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표 값은 발표 안 한다는 거예요. 수능 성적 받고 일주일쯤 있어야 발표합니다. 그러니 실제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가톨릭, 경희대 이런 데처럼 똑같은 기본값을 주는 이런 데는 뭡니까? 계산해보고 내가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기본값을 주지 않는 이런 대학들, 아까 얘기한 성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연대 같은 뭐 이런 데 통합변표를 내고 막 이런 데는 그 변표의 예민한 차이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수도권의 8개의 대학입니다. 그룹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메이저서는 쓰고요. 나머지 수도권에는 8개 대학의 위치인데 그 범위를 보시면 고대가 425점에 있고요. 이화여대가 418점이에요. 단순 표점으로 따지면 한 7점 사이에 이 대학들이 다 존재합니다. 8개니까 한 개씩 내려가면 1점이에요. 1점. 표점 단순 표점 1점 내려가면 대학이 한 개씩 바뀝니다. 범위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희대 잘 보셔야 합니다. 경희대는 충원 인원이 무려 147명이에요. 이건 뭘 설명하느냐면 경희대를 지원해서 최초 합격한다. 원서 잘못 썼다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 써서 최초 합하면 원서 잘못 써요. 왜냐하면 이 147명이 전부 뭐냐면 저 정원 아버지 고대까지가 가학원에서 뽑은 정원이 151명입니다. 151명. 고대까지 붙는 151명이 전부 어디 쓴다는 얘기예요. 거의 경희대 다 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점수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고 비슷비슷하지만 가학원에 메이저를 쓰고 고대를 쓰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주력으로 거의 다 어디를 쓴다는 얘기예요. 경희대를 씁니다. 경희대. 그래서 제가 뭐 대학의 뭐 인지도나 이런 거 뭐 잘 몰라요. 솔직히 수도권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메이저나 고대까지 쓰는 이런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당연히 서울대 쓰겠죠. 서울대 쓰는 애를 제외하면 다 어디를 쓰느냐? 저 경희대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군의 2월은 뭐 가톨릭대나 연대나 성대나 막 돌아가면서 일어나지만 이건 안 그래요. 항상 경희대. 경희대 엄청 많이 동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도권에 쓴 학생들이 다 인하대가 있어서 인하대들 쓸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쓸 때는 순천향대밖에 없습니다. 순천향대 인하대를 쓸 수 없어요. 순천향대도 뭐 서울에 삼용이라서 서울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방법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이화여대 라인에 70% 컷은 서울대 수리과학이 물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의대 안 가고 그냥 서울대 가는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70% 컷은 그렇지만 컷은 안 그래요. 컷 대충 제가 추정해 봅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추정이에요. 추정해 보면 실제로 서울대 수리과학이 70% 점수는 0.48% 정도로 잡히지만 1.2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커요. 의대는 생각보다 그 70%와 커트라인 성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반 학과들은 굉장히 큽니다. 70은 그래도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낮다. 실제로 1등 커트라인 1등은 작년에 자연계에서 공과대학 광역이었습니다. 특이하게 공과대 광역이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1등이었어요. 메디컬 빼고 나면 서울대 메디컬 빼고 나면 공대 중에는 이 공과대학 광역이 1등이었어요. 광역. 네. 여기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인원수가 올해 뭐 수도권에서 가장 혜택 본 네 대학이잖아요, 그죠? 성대, 가천대, 인하아주 이 대학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15명 뽑다가 40명 뽑는다. 이 비율로 따지면 그죠? 몇백 %가 늘은 거예요, 이게. 절대 이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많이 늘었다 가천대. 그다음 또 인하대도 똑같이 40명 뽑고요. 아주대는 10명밖에 못 뽑다가 무려 50명, 500%가 늘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500%. 엄청 많이 뽑습니다. 엄청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많이 뽑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성대, 메이저 쓰는 애들은 성대가 좀 숨통을 틔워주고 나머지 수도권에도 요 세 개 대학이 인원을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작년과 맞춰보시면 줄은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정원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박으로 늘려주는, 물론 이화여대는 5명 줄었네요. 이화여대 5명 줄었지만 한양대가 대신에 좀 늘려줬고 나머지 대학들이 워낙 크게 오기 때문에 좀 숨통은 트입니다. 경희대는 경쟁률도 세고요. 축원도 엄청 많이 돕니다. 축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의대는 다들 그랬잖아요. 특이한 게 이 가천대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천대가 다른 학과들은 수도권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지만 의대는 엄청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뭐로 뽑는다? 100분위예요. 100분위. 100분위만 유리 학생이 있다니까요. 어중간에 만점 받은 학생 아니고 막 한 개씩 이렇게 틀렸는데 운 좋게 만점과 내가 100분위가 같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을 일이 없죠. 작년 같은 경우는 표점 5점, 6점인데 똑같이 100분 100 나왔다니까요. 국어나 수학이. 표점 10점이 진 거예요. 국어 수학 합치 보면 합쳐서 표점이 10점이나 낮은데 100분이 똑같이 100이에요. 100. 그래 받는 애가 있다는 거 100배. 완전 대박이죠, 이거. 그런 학생은 딴 데 못 가요. 표준 점수로는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지만 100분위 대학에서는 최고죠, 최고. 예. 그래서 가천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리한 학생이 있다니까요. 여기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100분위에 유리한 등수가 잘 나온 학생들만 골라서 다 여기 쓴다니까요. 그런 학생 전부 집합. 100분위 좋은 학생 전부 집합하는 게 가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변은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고 아까 얘기했죠. 인하대, 한양대, 아주대, 이대 전부 최고 표준 점수 씁니다. 이건 뭔 장점이 있느냐? 과탐 잘못 선택해서 망한 학생 안 망한다는 겁니다. 최고 표준을 쓰게 되면 과탐 해필 내가 1, 2개 했는데 뭐 물리 화학 돼 가지고 막 60몇 점밖에 안 나왔어요. 투 과목은 지금 74점, 75점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 합치면 나보다 15점이나 잘 하지만 이걸 변표를 쓰든지 최고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집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등수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대학으로 했을 때는 내가 몇 등이고 저 대학으로 했을 때는 몇 등이다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수도권의 황미기 사과탐이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황미기 사과탐이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종이하고 주요 사립, 뭐 경부정 틀은 이제부터 똑같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삼종이는 사이 좋아요. 순천향대 다 있고 한림대나 인제대 삼종이잖아요. 인제대 가나다로 다 한 개씩 갈라 있습니다. 갈라 있고 경북대, 부산대는 절대 같은 군에 잘 안 갑니다. 이제 다 나눠서 갖고 전남대는 가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남대가 특이하게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역 인재인데도 일반 전형보다 점수가 실제 높았어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커트라인도 높았어요. 70% 컷만 높은 게 아니고 컷 자체도 전남 지역 인재가 일반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대학은 안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칸은 엄청 많아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실제 지역 인재 빼고 나면요, 단대천안이 제일 낮잖아요. 단대천안이 단순 표점으로는 416이고 한림대는 420이에요. 수학 문제 한 개 차이입니다. 한 개 차이. 이 칸이 많아서 점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 칠했죠. 전남대 전도까지 가군에서 전남대 전도까지 작년에 몇 명이냐? 363명이었어요. 이게 전체 숫자를 더해보면. 나군은 서울대부터 영남대까지 전부 합쳐보면 326명을 뽑았어요. 근데 재미난 거 뭐냐? 이 계명대예요. 계명대는 무려 683번까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26명 뽑는데 683번이 돌아서 계명대 다군에 포기하고 나군에 갈 데가 어딨냐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 가는 데 있을 수 있어요. 다 어디 가겠죠. 계명대 다군에 어디 안 가고 가는 데가 얼추 이게 대충 대해보시면 가군에 전체 이 라인에서 뽑는 인원수랑 나군에 이 라인에서 뽑는 인원수를 대해보시면 이게 거의 한 68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680명 정도 뽑은 만큼 돕니다. 진짜 이만큼 라인이 이렇게 가군에서 뽑는 인원, 나군에서 전체 의대 뽑는 인원만큼 계명대 정도 이 위치에 가면 막 돕니다. 엄청 많이 돌아요. 그 위에 대가대도 어마무시하게 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사단들이 엄청 많이 돕니다. 600번. 그래서 뭐 67번, 84번 110명씩 돌려가지고 683명이 이게 얼추 뭐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이 라인에 오시면 특이하게. 그래서 가군의 전체 뽑는 인원, 나군의 전체 뽑는 인원과 다군의 총원 인원이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올해 경북대 지역인재 신설됩니다. 신설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 지역인재가 숫자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작년보다 10명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13명 뽑았는데 24명 뽑고요. 단대천안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25명에서 40명입니다. 대신 지역인재는 아닙니다. 전남대는 지역인재고 경북도 지역인재 신설되지만 단대천안은 유일하게 수시에도 지역인재 안 하는 학교예요. 우리가 분류할 때는 단대천안은 지역대학이라고 분류 안 합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지역인재를 안 하기 때문에. 위에 빼가지고 별도 분류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지역에는 인재대, 삼용이라서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추적 누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지역인재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인재 1.3. 물론 단순 표점으로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지역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작년에 지역인재가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서 뭐 인제대, 동아대, 고신대, 심지어 부산 지역 알지만 경상국립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지역인재들이 점수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 엄청 낮은 점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안 해요. 이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순천향대예요. 100분위. 그죠? 아까 얘기했죠. 100분이 유리한 학생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근데 순천향대는 이제 올해는 탑이 되기 때문에 뭐 100분이 유리한 학생이든 표준 점수 유리한 학생이든 전부 쓸 때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군에 미어 터질 겁니다. 미어 터지고 뭐 같은 이치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설명해 보면요. 순천향대 예전부터 사탐 학생도 지원 가능했어요. 근데 사탐 학생이 실제로 합격하느냐? 못합니다. 이건 무려 수학의 가산점이 10%라 확통친 학생은 10%의 가산점을 미적 기하에 줘버리면 뭐 여기 쓰는 학생도 거의 100분위가 지금 98, 99가 넘거든요. 그럼 98점, 99점짜리가 100분위 가산점 10% 받으면 10점을 더 받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사실 문과에서는 만점 받은 학생도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뽑기 어렵다. 그런 걸 요걸 저희가 이제 대교협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보여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인데 제일 왼쪽에 제가 줄쳐놨죠. 누적빈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의 성적이 나오고 나면 내 개인적인 석차를 제공해 준다니까요. 환산점 계산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누적비가 있죠. 누적비. 누적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이. 누적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등수죠. 그죠? 누적비를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 쓰셔도 충분히 누적비를 볼 수 있고요. 한 자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한 명도 합격자, 지원자도 없더라고요. 확통 사탐 친 학생이 2022년이죠. 2022년에 보니까 확통 100분이 99, 표준 점수가 뭐 144고, 그다음 나머지도 거의 뭐 99, 100 받은 이런 학생이 있지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합격할 수 없습니다. 만점 받아도 순창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그 차이를 보시면 나머지 뭐 충남대도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의 차이 많습니다. 경상국립대 차이 많죠. 불쌍합니다. 저 쪼로록 보시면 인제대, 동아대, 경상국립대 다 우리 지역 대학들의 점수가 공개한 70% 점수가 진짜 낮아요. 제주대도 낮지만 경상국립대, 동아대, 인제대. 근데 오른쪽에 오셔도 충북대, 전북대 전부 다 일반 전형보다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점수가 많이 차이 안 났는데 우리는 경상국립대 이 점수 평점을 보시고 합니다. 8점. 단순 표점으로 8점이나 차이가 나고 동아대도 뭐 엄청납니다. 인제대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특징이 좀 있었어요. 제주대는 뭐 제주대이니까 그죠? 뭐 8점 이렇게 나는 건 이해하지만 좀 많이 나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난다. 근데 올해는 진짜 더 많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수시에 2월 되면 대부분 대학들이 그 수시 2월 인원을 지역 인재에 더해줍니다. 대부분 지역 인재. 수시에서 못 뽑아서 2월 되면 지역 인재에다가 막 엎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골고루 갈라주는 대학도 있긴 한데 지역 인재에 엎어주면 진짜 점수 편차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군대학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군대학은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일단 직업구 보시면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강원대나 경상국립대 이런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런 대학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100분위 대학, 100분. 강원대. 그래서 100분위 대학 이 그룹핑해서 보면 이 특히 강원대 같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그죠?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딱 거기 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점수가 엄청 낮았다고 이렇게 홍보되는 그런 대학들은 또 다시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거점대로 오면 이제 사탐은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허용하지 않아요. 딱 수도권 주요 대학만 다 사탐 허용하지 지방에는 거의 허용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순천향대 이런 데만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에요. 특징이 뭐냐? 다군에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남 지역 사립대학이 전부 다군에 있습니다. 다군에 거의 다. 그죠? 가군은 하나밖에 없고 나군도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 사립대학들이 영남 지역에 부산뿐만 아니고 여기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군에 있어 또 지역 인재도 하지 않아요. 고신대 빼고 나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엄청 높았는데 지역 인재는 낮았고 점수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징 올해 개명대 지역 인재를 이제 만듭니다. 원래 하지 않던 지역 인재가 똑같이 생깁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겨우 5명 뽑는데 올해 일반 전형에서 그래서 20명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닌 학생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5명 뽑다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늘어났으니 큰 문제는 없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동아대가 지방대학에서는 거의 좀 별나게 사탐을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시행 계획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그 의대 발표하고 하면서 올해 5월달인가 6월달에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자료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요 뒤에 5%가 아마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게 원래는 과탐이었는데 그 엑셀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5% 과탐 반영합니다. 그래서 뭐 사탐 쳐가지고 가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이 있느냐면 한 개씩 친 애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애가 동아대는 단순 표준 점수거든요. 만약에 올해 화제가 된 생륜, 생륜을 하나 치고 또 표점 잘 나오는 지구과학 1, 이런 걸 하나 치는 경우에 생륜과 지구과학 1 이렇게 친 학생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대박.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도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 그렇고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 범위가 칸은 많지만 실제로 점수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점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보이죠? 노란색.
지역인재를 빼고 나면 작년에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약 413점 정도였어요. 413점. 보통 보면 그게 우리 동네에 있는 고신대를 저는 주로 그렇게 봐요. 기준으로 413점이에요. 점점 올라가요. 대신에 지역인재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고신대가 좀 올라서 그렇지 원광대 정도로 보시면 한 412점 편치 않은데, 가톨릭 안동대는 다곤의 저 예외적인 그런 데고, 충북대도 작년에 좀 남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411점이나 412점 정도가 70% 커트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써난 거 보시면 지역인재가 당연히 뭐 낮고요. 올해 조선대가에서 나로 가는 차이. 특이하게 조선대는 100분이 반영하고 을지대 가톨릭 간대림대도 100분이 반영하고, 그래서 100분이 엄청 많다니까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100분이 반영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뭐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좋은 대학은 하나도 없지만 가천대부터, 그죠? 가천대부터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100분이 반영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유리한 대학은 학생은 뭐 일반학과는 쓰기 어렵겠지만 이런 대학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해 100분이 유리한 대학은.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된다. 뭐 이건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 얘기했죠. 조선대 탐구 한 개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됩니다. 많은 학생이 탐구 둘 다 잘 치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한 개만 잘 치게 있습니다. 이건 출처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제가 옛날부터 들고 있던 거라 죄송하지만 출처는 잘 몰라요. 애들이 보면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100, 100, 뭐 99, 막 이렇게 받는 애가 많고, 어떤 애는 하나는 99, 100분위 하나는 95, 하나 1등급 받고 하나 2등급 받는 애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니까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99, 94, 99, 93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니까요. 둘 다 골고루 잘 치는 학생이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 의대는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남은 시간이 바쁘니까 나머지 이게 뭐 틀은 똑같습니다. 치대는 한 방에 이제 끝납니다.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치대 올해 11개에서 11개에서 10개. 그죠? 10개입니다. 10개. 부산대 뽑지 않고요. 다 의대 빼고는 전부 다 줄어듭니다. 수시를 조금씩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조금씩 20명, 30명 이렇게 조금씩 적게 뽑습니다. 다른 메디컬 가기는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인재 3개 있는데 지역인재는 오히려 줄었어요. 2명. 다른 데는 왜냐하면 모집 적응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군은 가군 4개, 뭐 나군 달성 이렇게 있고요. 원광대 사탐은 별도 선발합니다. 이거도 원광대는 사탐만 별도로 뽑기 때문에 과탐 학생이 지원 못합니다. 경희대 현대 뭐 마찬가지로 확통 사탐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한 장이 다 나옵니다. 한 장이 다 나오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 413점이 뭐라고 했어요. 보통 일반 전형에서 작년에 지원 가능했던 100분의 70 기준으로 해서 단순 표점이에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보면 좀 좋은 치대들은 다 의대 갈 수 있는 점수대였습니다. 좀 좋은 치대들은 다 의대 갈 수 있는 점수대였고요. 실제 지역인재 빼고 나면 치대는 몇 점 정도냐면 410점이에요. 원광대. 원광대 끝이에요. 410점. 그러면 의대하고 몇 점 차이 나냐?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엄밀히 따지면 2점이나 1점밖에 차이 안 난다니까요. 문제 한 개 차이예요. 문제 한 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차이. 그죠? 의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한 개 더 틀리면 이제 치대 가야 되고요. 하나만 더 틀리면 치대도 못 갑니다. 못 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단순 표점이지만 이게 학생의 유불리에 따라서 석사를 해보면 뭐 명확하게 갈립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듭 얘기하지만 내가 이 대학 기준으로 등수가 몇 등인지를 알아야 돼요. 등수가. 그죠? 상대적으로 좋은 등수가 어딨냐. 그죠? 그룹핑 했을 때. 그죠? 그룹핑 했을 때. 메이저는 메이저끼리 또는 수도권은 수도끼리. 그죠? 삼용이나 경부전이나 뭐 단대천안이나 요런 데 있는 대학끼리에서 내가 제일 잘 나오는 등수가 몇 등이냐가 세상에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남대 전북대는 워낙 적게 뽑아가지고 작년에 경쟁률이 폭발했어요. 폭발했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예요. 이 충원이 4명 뽑는데 14명 돌았다는 얘기는 배수로 많이 돌았잖아요. 가군에서는 보통 1배수 이상 잘 안 도는데 많이 돌게 된 게 경쟁률이 엄청 높아서 이런 데서 부산대 올해 뽑지 않고요. 그다음 서울대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특징은 뭐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대부분 표준 점수와 별한 표준 점수 쓰지만 최고 표준 점수 쓰는 대학 유불리 있다 그랬죠. 최고 표준 점수는 과탐 재수없게 잘못 선택한 학생이에요. 만점 받았지만 과탐 만점 받았지만 잘못 선택한 학생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강릉 원조대처럼 생백분위, 조선대처럼 생백분위의 탐구 한계를 반영해주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학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생에 따라서. 한의대는 역시 15명 줄었습니다. 한의대는 2월이 안 생겨요. 거의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치대까지는 좀 생기지만 한의대나 약대, 수의대는 2월은 뭐 거의 없습니다. 2월 없고 지역 인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동국대가 없어지고요. 이 정도 됩니다. 생각 외로 한의대는 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반 대학은 백분위로 반영하는 대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백분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분위 다니는 대학이 엄청 많고요. 조선대처럼 동신대도 탐구 한계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동신대만의 탐구 한계만 잘 치는 애들이 이게 하나와 이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두 개 쓰는 대학은. 근데 한 개, 100분이 100 나왔는데 하나가 뭐 93, 94밖에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지만 이게 지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대도 옛날에는 뭐 한참 좋을 때 경희대, 한의대가 뭐 서울대 뭐 엄청 높은 과하고도 똑같았죠. 그런데 한때는 한의대가 뭐 연대, 고대보다 점수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정관장이 생김으로 해서 정관장 힘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정관장의 힘에 의해서 엄청 떨어졌지만 다시 지금 당연히 뭐 수준이 올라온 지 오래됐습니다. 4, 5년 전부터 한의대도 똑같이 서울대 뭐 웬만한 학과는 다 뺨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서울대 학과는 다 갈 수 있는 성적이 한의대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끝선이 몇 점이라 하죠? 407점. 아까 보여줬죠? 작년에 413점, 410점, 의대 413점, 치대 407점, 한의대 404점, 407점이 407점. 13, 10, 407. 3점 차이요, 3점 차이. 한 문제 차이로 이게 진짜 급이 다른 대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급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겹칩니다. 치대 갈 수 있는 성적이면 뭐 경희대, 대전대 이런 좋은 한의대 점수는 치대 성적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대 전체로 다 보면 옛날에는 한의대 엄청 복잡했어요. 전부 다 인문자는 막 나눠 뽑는데 점점점 인문이 좀 없어집니다. 자연하고 이제 통합해서 뽑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비트면 이제 이런 거 없죠. 인자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탐만 뽑는 겁니다. 사탐만. 과탐이 아예 지원 불가한 완벽한 문과 학생만 뽑는 거죠. 이거는 사탐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사탐 중에 거의 서울대급인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급의 점수가 나온 굉장히 잘 친 사탐 학생이죠. 굉장히 잘 친. 그러려면 뭘 잘 쳐야 돼요? 수학을. 확통을 잘 쳐야 됩니다. 확통. 왜 지금 문과로 러시를 하게 되느냐면 딴 게 아니라 수학 때문입니다. 수학이 가나 있다가 통합대모를 해서 미적분 기하친 애들이 전부 최상위 점수를 받고 있고 확통 쳐서 1등급 받는 게 하늘이 별 따기예요. 사실 확통 쳐서 1등급 못 받습니다. 아예 1이 안 나온다니까요. 확통 1등급 받으면 당연히 서울대 가죠. 확통 1 나오면 뭐 문과는 무조건 서울대 갑니다. 1 갈 수 있다 여기. 확통 1 나오는 순간에 사탐 고정인 메디컬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확통 1 나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사탐만 따로 뽑는 요런데 그죠? 사실은 뭐 몇 개 없습니다. 대구 한의대 사탐 뽑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원광대가 사탐만 뽑습니다. 사탐만.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별도로 보너스로 그래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내년 되면 이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사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근데 인위적으로 올해 사과탐을 같이 뽑지만 뭐란 얘기예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과탐 같이 뽑아봤자 의대 최상위는 아무리 사탐 만점 받고 뭐 이렇게 해봤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요 대학도 이대라든지 경희대, 그다음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이런 데는 뭐야? 사탐만 별도 뽑는 거예요. 별도. 예전에 사탐만 별도로 이렇게 뽑아주는 요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의미 있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섞인 데 순천향 이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갑니다. 원칙적으로 사탐이 지원할 수 있지만 합격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보세요. 서울대 경영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죠? 서울대 경영이 저기 있는데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다니까요. 표점으로 무려 10점이나 높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 위에까지는. 굉장히 높은 점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어야 돼요. 이대 8명. 전국에서 8등 안에 들면 문과 8등 안에 들면 이대 가는 거죠. 문과 8등. 수시 납치 아닌 문과 8등 충원 빵명이잖아요.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이 전국에서 10등 정도 하면 이대 갈 수 있는 거죠. 이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나머지 그냥 요거는 그냥 뭐 참고해서 보시려 했는데 내년에는 사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하는데 수준이 뭐냐? 제가 수준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과 학생이 원치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특이하게 원치대나 원광대, 한의대 뭐 이런 데 붙는 애들이 다 서울대급이에요. 다 서울대급. 전부 다 서울대급.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런 데를 가는 거죠. 또는 어찌 보면 서울대 안 가고 여기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뭐 서울대 붙을 만한 점수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애는 없다. 수위에도 형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컷이 어디냐? 403. 거의 똑같이 떨어졌죠. 13, 10, 7, 3. 3이나 4 정도 보셔도 돼요. 거의 3점 간격으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수의대랑 한의대는 비슷하더라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약대를 안 했잖아요. 약대가 제일 꼴등입니다. 약대 왜 꼴찌였냐면 정시는 약대 점수, 약대 2022학년부터 뽑았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첫 해 엉망진창이었고 재작년에 약간 이제 정리가 되더만 작년에는 약대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의대랑 점수가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예전에 수의대보다 낮았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올해 결과를 보고 약대를 다시 앞으로 뺄 생각이에요. 약대 빼고 수의대를 뒤로 밀어야 될까 싶은데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수의대도 수준은 뭐냐? 거의 서울대급입니다. 다 3점대를 가도 옆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서울대와 서울대 조선해양 70컷인데 그 라인만 따지면 수의대가 더 높아요.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주력부는 아까 보시면 돼요. 가는 싹 다 합치면 99명이잖아요. 그죠? 나는 전부 다 합치보면 62명입니다. 62명. 그죠? 그래서 수의대는 작년까지는 가가 주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충남대가 어디로 옵니까? 나로 오거든요. 나로. 충남대가 나로 옵니다. 나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나가 비슷해집니다. 보시면 되고 뽑는 특징은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나 뭐 큰 변화 없고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요. 충북대가 보면 수시에 많이 뽑았는지 이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수의대 아까 보이는 것처럼 25명 줄었잖아요. 수의대가 25명 줄어들었는데 그 태반이 어디 줄었느냐? 충북대에 줄었습니다. 충북대에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잘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의대 바닥 표시일까요? 수의대 특징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 뭐 이런 거 뭐 큰 변화 없고요. 근대는 매우 특이합니다. 이렇게 사탐, 과탐 같이 반영한 대부분 대학이 사과탐 반영하면 반영 비율을 주거든요. 가산점을 줬는데 근대가 지금 가산점을 안 줘요. 가산점 안 그런다고 과연 쓸 수 있을까? 받아봐야 되겠죠. 굉장히 높은 서울대 엄청 높은 과에서는 수준이 돼야 아마 여기 가능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있느냐면 국제고나 외고나 이런 데서는 어떤 학생이 있냐면 미적 치고 사탐 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미적 사탐 많아요. 강남에도 제가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에는 국제고나 외고 애들 중에는 미적을 치는 학생이 사탐 치지만 미적을 치고 사탐 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건 좀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큰 거 없고 이 수의대도 보시면 백분위 대학 강원대 있죠. 다양해요. 표준 점수 변표 쓰는 대학이 있지만 역시 최고 표준 쓰는 경상국립대, 전남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낮고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학에 유리하게 나오는지가 다르다니까요. 나의 점수가. 내가 골고른 점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죠? 그 골고루라도 100점짜리를 2개 받느냐 95점짜리냐 96점짜리냐 98점짜리냐 그게 따라 표점이 다 다르게 되고 백분위 유불리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최고 표준 점수도 다 다르게 나와요. 계산해 보면 이런 대학이 전부 다 각 대학별로 등수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유리한 등수가 나오는 데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약대도 16명 줍니다. 2월이 작년에 29명밖에 안 돼요. 뽑기를 엄청 뽑지만 그죠? 그다음에 지역인재 올해 신설된 거 있고요. 나머지 그렇고 충북대와 충남대가 서로 군을 바뀌기 때문에 충청 지역 학생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지역인재 쓰는데 나머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 사탐 전부 가능하고요. 나머지 여기 국립목포대나 이번에 보니까 요 2개 대학이 통합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매우 특이해요. 이들 대학이 약대를 선발하는데 매우 특이한 거 뭐냐면 그나마 통일하긴 했어요. 국영택일이에요. 이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국어, 영어 중에 뭐 한 개 못 친 학생. 특히 국어 못 친 학생이죠. 무조건 뭐 영어는 웬만큼 잘 쳤을 거니까. 국어 못 친 학생 무조건 여기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의외로 망친 학생 있잖아요. 다른 거는 엄청 잘 쳤는데 다른 거는 거의 100분의 98 수준으로 매우 높은데 국어만 2등급 뜨고 3등급 뜨는 애 있다니까요.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에. 약대가 안 맞아서 안 가죠. 남학생들은 안 맞아서 안 가지만 맞는 애는 여기 가야 됩니다. 조선대 역시 탐구 안 가면 하고요. 이제 이거는 뭐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책자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라는 뜻이고요. 약대 뭐 서울대부터 저 밑에까지 있습니다. 서울대는 의대보다도 점수대가 더 높습니다. 약대라도. 그래서 의대 약대급 되는 데가 서울대, 특히 순천대하고 목포대 엄청 높죠. 그죠? 국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국어를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나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그래서 높은 거지. 뭐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순천대식으로 또는 목포대식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등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 있다니까요. 국어 3등급 받는 학생. 딴 거 다 1이고 국어 3 받는 학생은 여기 가야죠 여기.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13인데 사실 413이 의대 가는 라인이고 10점이 치대 가는 라인이고 7점이 한의대 가는 라인입니다. 수의대하고 약대가 지역 인재 빼면 거의 403점으로 작년에 같았습니다. 단순 표점으로 같은 거지. 403이라도 대학에 따라 등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등수가 내가 유리한 등수는 대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똑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 뜻이 있으시다면 그 점수대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등수가 잘 나오는 대학. 그죠? 담임쌤한테 물으면 알려줍니다.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물어보시면 요즘 프로그램들이 좋기 때문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에 다 쓰고 있고요. 뭐 서울은 또 서울시에서 따로 프로그램 만듭니다. 그거 보시면 각 메디컬 대학별로 환산점 나오고 자기들 그 서울에서 수합한 자료에서 몇 등인지 다 나옵니다. 등수가 나온다니까요. 부산 지역, 우리 지역도 나와요. 등수 나옵니다. 등수 나온다니까요. 그 등수 잘 나오는 대학을 써야 돼요. 무조건 등수 잘 나오는 대학을. 점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내가 뭐 수학을 조금 잘했으니 뭐 수학 비율 높은 데 쓴다. 수학 비율 높으면 뭐예요? 수학 비율이 국어랑 딴 거 비슷할 수도 있고 탐구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수학 조금 잘 친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탐구를 단순 표점으로 써버리면 와, 대박 유리한 학생이 있고 완전히 망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등수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별로 나눠서 제가 2장으로 해둔 겁니다. 2장으로 해두고 작년에 약대 중에는 고대 세종이 엄청 힘들었어요. 또 덕성여대. 올해 궁금한 건 저 있죠. 동덕여대. 동덕여대. 어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 좀 점수가 낮았던 게 고대 세종하고 덕성여대였습니다. 특히 이 고대 세종의 지역 인재는 발표가 안 돼요. 제가 점수를 찾아볼래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이 이랬으니까 일반이. 아주 희한해요. 희한해요. 왜 고대 세종이 작년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덕성여대 어쨌든 작년에 낮았습니다. 낮았고요. 특징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다양합니다. 표점 반영하는 대학, 백구리 반영하는 대학, 최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수 잘 나오는 데를 가야 됩니다. 등수 잘 나오는. 뭐 누구는 대학이 몇 % 반영하는데 이거 다 못 외워요. 너무 많은 대학이 있어서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즘 컴퓨터에 넣으면 쫙 계산해 준다니까요. 계산되어서 니는 요 대학이 등수가 제일 잘 나오는 대학, 이 대학이 잘 나온다. 그룹핑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약대는 사탐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수도권 대학인 성대나 연대만 사탐. 그래서 중앙대, 수도권 대학만 사탐 허용하지만 지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지원하기 쉽지는 않다. 그래서 탐구한계, 조선대. 탐구한계는 늘 강조하지만 변수도 많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 많이 늘은 데가 있죠. 우석대 같은데 12명 뽑다가 갑자기 21명. 그죠? 좀 변수가 있습니다. 저런데. 그래서 노란색 칠해놓은 것들은 좀 꼼꼼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순천대 지역인재 만드네요. 보니까. 지역인재 만드는 건 일반 우리는
불리하죠. 14명 뽑다가 7명 뽑으면 되죠. 어쨌든 그 지역 학생들은 엄청 유리한 겁니다. 점수가 뭐 엄청 낮을 확률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약대 이제 나다군인데요. 똑같이 뭐 100분이 뭐 다 있고 비율 다 있고 막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도 다가옵니다. 1시간 반에 맞춰야 되니까. 뭐 그래서 틀은 제가 잘 설명해 왔기 때문에 교재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영상만 보시는 분만 돌려보기 하면 되니까 그죠? 꼼꼼히 따져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요. 끝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정한 기회가 2월 말에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 작년에 추가 모집이 몇 명 있냐면 30명 했습니다. 30명. 30명을 작년에 추가 모집했어요. 의대만 8명 했고요. 그 다음에 치대 4명, 한의대 1명, 약대가 12명 있어요. 12명. 12명 많이 했습니다. 12명, 수의학과도 5명이나 추가 모집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이것도 왜냐면 횟수 제한이었기 때문에 막 100대 1, 200대 1 나오는 게 한 명 뽑으니까 한 명 뽑으니까 막 100대 1, 200대 1 나와. 정시의 경쟁률 10대 1도 높은 건데 100대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점수 좋은 학생은 뭐 하겠어요? 이미 다 붙었다니까요. 이미 붙었고요. 또 이 대학을 전부 뭐 하겠어요? 5개 다 씁니다. 한 개만 쓰겠어요. 의대 가고 싶은 학생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학교를 전부 다 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8대 1, 뭐 8배수는 기본 돈다고 보셔야 되고요. 엄청 많이 돌고 변수도 많습니다. 정말 제가 써봐서 압니다. 제 제자가 안타깝게 정시에 떨어졌어요. 추가에 더 좋은 대학 썼는데 붙어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진짜 정시에 떨어져도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원고 끝에 쓰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답니다. 여기 계신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부모님이 더 많으시네. 어쨌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는 이유도 그죠? 우리 애가 꿈을 그려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시간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고3인 학생은 진짜 고1, 2도 마찬가지겠죠.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짧게는 6년, 7년 이상, 길게는 막 10년 정도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 4%, 의대는 상위 1% 학생이 갑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셔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제 강의 중에 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등수로 간다. 매일 유리한 등수 대학을 찾아야 한다. 점수대에 맞춰서 점수를 잘 찾으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셔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